최근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럽 방산업계와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폴란드의 안보 상황과 지형적 특성, 그리고 자국 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K2 전차에 대해 보여주는 열광적인 지지는 이 선택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영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폴란드 밀떡들이 K2 전차를 최고의 대안으로 꼽는 이유와 그에 따른 현지의 구체적인 반응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폴란드 밀떡들이 K2를 극찬하는 이유 12가지 가볼까요? 첫 번째, 전무후무한 인도 속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폴란드는 노후된 T-72 전차 수백 대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생산 라인 복구와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도에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었으나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120여일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상륙시켰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위기 시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공급 역량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서류 작업과 회의에만 몇 년을 허비하는데 한국은 주문 버튼을 누르자마자 배가 들어오는 방산계의 아마존 프라임이다. 항구에 내려진 전차를 보며 우리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의 속도다. 두 번째, 폴란드 지형에 최적화된 현수장치. 폴란드 동부는 평원뿐만 아니라 연약 지반의 늪지와 완만한 구릉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K2의 암내장형 유압 현수장치는 각 바퀴의 높낮이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차체를 낮추거나 뒤로 젖혀 포신 각도를 높이는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는 험지 돌파력은 물론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 사격 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K2가 무릎을 굽혀 언덕 뒤에 완전히 숨은 채 포신만 내밀고 사격하는 영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70톤짜리 서방 전차들이 평원에서 덩치를 자랑할 때 K2는 우리 땅의 늪지와 구릉을 이용해 투명인간처럼 싸울 수 있다. 이건 우리 땅을 위해 맞춤 제작된 전차나 다름없다. 세 번째, 능동방어 체계 APS 탑재 가능성. 현대전에서 배전차 미사일과 자살 드론의 위협은 전차의 가장 큰 적입니다. K2는 설계 당시부터 이스라엘제 트로피 시스템이나 한국형 APS 같은 요격 시스템을 통합하기 용이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형 K2PL은 측면 장갑 보관과 함께 최신 하드킬 APS 장착이 예정돼 있어 전차병의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드론 한 방에 허무하게 터지는 걸 보며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K2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파하는 스마트 방패를 달 수 있다. 우리 아들들이 타게 될 전차가 단순한 철갑 상자가 아니라 최첨단 방어막을 갖췄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안심된다. 네 번째, 자동 장전 장치. 서방제 전차들과 달리 K2는 기계식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하여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장전수의 피로도와 관계없이 분당 약 10발의 일정한 발사 속도를 유지하게 하며 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이 어려운 폴란드군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기갑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40kg이 넘는 탄을 사람이 직접 들고 장전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지치지 않는 기계팔이 험로 주행 중에도 0.1초의 오차 없이 탄을 밀어놓는 걸 봐라. 한 명의 승무원을 줄인 공간 덕분에 내부가 최신 세단처럼 쾌적해졌고 실제 전투 효율성도 서방 전차를 압도한다. 다섯 번째, 폴란드 인프라에 적합한 기동성. 70톤에 육박하는 최신형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는 폴란드의 오래된 교량과 철도 운송 환경에서 하중 제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반면 약 55톤급인 K2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15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을 갖춰 톤당 마력이 우수합니다. 이는 폴란드 전역의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며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동력을 보장합니다. 아무리 강한 전차도 다리가 무너져서 못 건너면 고철에 불과하다. K2는 우리 시골 마을의 작은 다리도 건널 수 있고 진흙탕 속에서도 날렵하게 움직인다. 폴란드 어디든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기동의 자유를 가진 전차는 K2뿐이다. 여섯 번째, 최신 사격 통제 장치와 정밀도. K2는 고해상도 연령선 장비와 자동 표적 식별 및 추적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동 중인 적을 자동으로 조준하고 지형 굴곡에 따른 차체의 미세한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이동 간 사격 명중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동특성 보정 기술을 통해 초탄 명중률이 매우 뛰어납니다. 조정석 모니터와 조이스틱을 보면 전차가 아니라 최첨단 전투기 같다. 적을 화면에서 터치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조준을 유지하니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에임 핵을 쓰는 기분이다. 구식 T-71을 타며 고생하던 우리 군인들에게 이건 마법 같은 기술이다. 일곱 번째,
대규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K2 피해. 한국은 2차 물량부터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전차를 생산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히 무기 수입국을 넘어 유럽 내 기갑 무기 생산 및 유지 보수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폴란드 방산 산업을 현대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독일은 우리를 단순히 자기네 물건을 사는 고객으로만 대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기술 파트너로 인정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전차를 고치고 직접 만들게 됐다. 이건 국방 주권을 되찾는 일이며 무너진 우리 방위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최고의 기회다. 여덟 번째, 에이브람스와의 하이로우 믹스 전략. 폴란드는 미국산 M1A2를 준전차로 한국산 K2를 주력 기동전차로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력한 맷집의 에이브람스가 전면에서 적을 압박하고 민첩한 K2가 적의 측면을 파고들어 섬멸하는 상호 보완적인 작전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전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병력 운용을 가능케 합니다. 에이브람스가 묵직한 펀치를 달리는 헤비급 복서라면 K2는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는 펜싱 손수다. 이 둘이 팀을 이루어 전장에 서면 러시아 기갑 부대는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몰라 패닉에 빠질 거다. 우리 육군이 유럽에서 가장 완벽한 태그팀을 갖게 됐다. 다 왔습니다. 조금 힘내주시고 허리를 한번 돌려주세요. 아홉 번째, 신뢰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 유럽 방산 국가들은 평화의 시기를 겪으며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으나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상시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 소모되는 부품과 교체 물량을 끊김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군수 지원의 이점을 제공하며 전차의 가동률을 상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전쟁 터졌을 때 독일차는 부품 없어서 창고에 처박힐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24시간 공장을 돌려 부품을 보내준 나라다. 군수 지원이 안 되는 무기는 전투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일 뿐이다. 한국의 거대한 생산 라인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다. 열 번째, 헌터 킬러 능력. 전차장이 독립된 조준경으로 다음 표적을 찾는 동안 포수는 현재 표적을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장이 표적을 지정하면 포탑이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돌아가며 사격 준비를 마칩니다. 이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은 다수의 적과 교전해야 하는 현대전 상황에서 교전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K2 한 대가 적전차 여러 대를 순식간에 요리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은 우리 커뮤니티의 전설이다. 전차장이 다음을 외치면 포탑이 빛의 속도로 돌아가 적을 박살낸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필살기 같은 기능이다. 11번째, 압도적인 가성비와 경제성. 한국의 효율적인 대량 생산 체제 덕분에 K2는 서방 최신 전차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더 많은 수의 전차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경 전역에 촘촘한 방어망을 형성하고 기갑사단을 빠르게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 같은 돈으로 더 성능 좋고 더 많은 전차를 가져오는 건 당연한 선택이다. 가성비가 좋다는 건 결코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총알을 확보해 적을 숫자로도 압도할 수 있다는 실리적인 승리다. 12번째, 한국의 서비스 정신과 정서적 유대감. 한국 엔지니어들은 폴란드 현지에 상주하며 현장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기술을 교육합니다. 또한 주변국 위협을 극복해온 양국의 역사적 유사성은 우리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만든 무기라는 정서적 신뢰와 깊은 동질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만하지 않다. 우리 장비에 폴란드어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하니 즉각 수정해주려 노력하고 밤낮 없이 우리 군인들을 가르친다.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시달리며 스스로 힘을 키워온 한국의 서사는 우리 폴란드인들의 심장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은 단순히 노후된 무기 체계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자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려는 거대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폴란드는 K2를 통해 동부전선의 험난한 지형을 전술적 이점으로 승화시켰으며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기술 이전 약속을 발판 삼아 유럽 내 기갑 전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K2에 보내는 뜨거운 지지는 이 전차가 폴란드의 절박한 안보 수요와 산업적 야심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무이한 해답임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K2 PA 모델이 유럽 기갑 전력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의 안보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혈맹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K2 전차는 이제 폴란드 땅에서 단순한 강철 기계가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믿음직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